지난주에 우리 합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진짜 1년 동안 고생하시고 그 얼굴도 보는데 서로 눈물이 나요. 이 가르치는 사람도 눈물 나고 1년 동안 많은 걸 포기하고 공부하신 분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내년에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또 다 같이 얼굴 보고 내년은 아마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내년쯤 되면은 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발렌타인 21년산 2잔 마셨습니다. 합격하신 언니께서 가져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합격자 모임 때는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요. 제가 체계도를 2개를 드릴 거예요. 오늘 공부할 도시개발법 있죠? 예, 도시개발법, 정비법, 체계도가 이제 2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이제 봐주셔야 되고요. 예. 자, 오늘 우리 도시개발법하고 잠깐만 지난주 어디까지 했었더라? 예? 예, 도시군 관리계획죠? 예, 잠깐만요. 예. 예, 용도 지구까지 했죠? 예. 거기 안 했습니까? 맞다. 용도 지역까지 했었죠? 예. 누가 제 책을 건드렸어요? 누가 내 책을 건드렸어? 내 표시해 놓은 것을 누가 건드렸어요? 예. 용도 지역은 했죠? 용도 지역 안 했다고요? 예.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했고요. 예. 그러면 오늘 그 180페이지부터죠? 예. 우리 선생님들 이 책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표시해 놓은 거 가지고 예. 만지셨어요. 예. 자, 우리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용도 지역이 우리 책에는 그 이제 앞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용도 구역까지 다 했는데 예. 표시가 예. 143페이지까지 했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180페이지 우리 용도 지역은 요거는 지정 절차상의 특례예요. 예, 우리 특례는 요거 안 보셔도 되고요. 뒤로 좀 넘겨 주세요. 예. 그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 용도 지구도 공부했었죠. 예, 용도 지구 넘겨 주시면 되고 용도 구역 다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7페이지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예.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자, 여기 187페이지예요. 예, 우리 책이 이제 앞에 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자,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제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규제 완화.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바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각종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규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일단 핵심이 187페이지에 나오는 어디에다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박스 안에 1번 나오죠. 어디다 지정할 것인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에. 그렇죠? 여기 규제 완화시켜 주면 효과가 엄청 크게 나오죠. 그다음에 생활권의 중심 지역. 그래서 뭐 서울은 5개 생활권이 있는데 뭐 동남 생활권의 중심 지역, 문정, 장지, 뭐 서북 생활권의 중심지, 마구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철도 역사, 뭐 터미널, 철도 역사니까 서울역,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항만, 인천항, 공공청사, 서울시청, 문화시설, 뭐 세종문화회관,
요 주변에 규제를 풀어주면요 효과가 크게 나오겠죠. 만약 우리 산꼭대기에서 만약에 건물을 지금보다 2배 크기로 지을 수 있다. 이거 하고 역세권에서 건물 두 배로 지을 수 있다. 어느 쪽이 효과가 더 큽니까? 역세권 주변이겠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켜 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3번 같은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게 뭐예요? 역세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역세권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1km 이내 보통 역세권이라고 보통 보죠. 그다음에 4번은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 공업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나옵니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 예.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셨더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도시 재생 사업. 그겁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이 도시 경제 기반형이 뭐냐 그러면요.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할 목적으로. 예. 그다음 6번에 이제 기타 이제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다 뭐가 나왔겠어요?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개념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9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옵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기반시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반시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기반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기반시설,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을 미리 법령에 나열해 놓은 것을 기반시설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주차장 다 기반시설이에요. 공항이나 항만 이것도 다 기반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라든가 하수도 등등 이게 다 이제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 이것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 그래요.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을 미리 법령에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이건 하나의 메뉴판 개념이에요. 자,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들은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바로 기반시설이에요. 메뉴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이제 특정한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남양주시다. 자, 남양주시에서 우리 필요한 기반시설 한번 골라볼게요. 메뉴판 중에서요. 우리 남양주에서 우리 도로 필요하죠. 그렇죠? 철도 지나가죠. 우리 그렇죠? 철도. 주차장도 필요해요. 남양주의 공항이나 항만은 남양주는 바다에 접해 있죠. 항만 필요 없고 공항도 못 짓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패스. 그다음 수도 필요하죠. 하수도도 필요하죠. 자,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자, 기반 시설이라는 것이 메뉴판인데 이 메뉴판 중에서 이제 남양주시에 필요한 것들 있죠. 이것을 골랐어요. 그리고 남양주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걸 다 골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것을 결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남양주에 설치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이러면 이때부터요. 저 기반 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예. 그러면 도로가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의 메뉴판에 있을 때는 뭐라 불러요? 기반 시설. 근데 그 도로를 남양주시에 설치하겠다고 남양주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시일 때는 뭐라 불러? 그냥 도시 계획 시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아니 도로를 어디서는 기반 시설 그랬다가 어디서는 도시 계획 시설 그랬다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럼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뜻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이 뭐냐?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한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보세요. 자, 남양주 기반 시설. 이 말이 맞아요. 남양주 도시군 계획 시설이 맞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 해야 돼. 예. 어느 시 하는 순간, 그렇죠? 그 도시의 설치가 결정됐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다음 요 기반 시설 중에서요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로가요 남양주에서만 뺑뺑 돌잖아요. 그러면 남양주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이게 옆에 구리시로 넘어갔어. 이럴 때 우리 이것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광역시설 그럽니다. 이것을 광역시설 그러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공용으로 이용을 한다. 공공용으로. 우리 도로 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공공용으로 쓰죠.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공공시설이라 불러요. 공공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으로 이용하면은 다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그 다음 요 기반시설 중에서요.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구역 내에 있다. 정비구역 내에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이런 데 있는 기반시설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래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도로라도 도로 하나가 최소한 5가지 명칭으로 불려요. 자, 도로가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로 메뉴판에 있을 때는요. 법령이 있을 때는 기반시설. 근데 특정한 도시에 설치하겠다고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면요. 광역시설. 그 도로를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요. 공공시설. 재개발구역 같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뭐라 불러요? 정비기반시설. 똑같은 건데 부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부르는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우리 뒤에 누님, 거기 뒤에 누님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죠? 예. 남편이 본인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예? 예, 애칭 뭐라 불러요? 얘기해 보세요. 진도 나가야 돼. 예. 뭐라? 예, 말씀해 보세요. 깜찍이? 애들이 본인을 부를 때는 뭐라 불러요? 엄마. 예. 그러면 자녀분 그 학교에 갔었을 때는 본인을 뭐라 불러요? 학교 선생님은 학부모님. 같은 분인데 깜찍이. 예. 그 다음에 엄마, 학부모님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본인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내가 누군가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죠. 자, 같은 사람인데도 자기를 부르는 명칭은 이렇게 다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잖아요. 이거 도로가 스스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거든요.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거는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예. 그래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도 달라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189페이지 봤더니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라고 나와 있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뜻이 나옵니다.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령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요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190페이지 보시면 광역시설. 아까 우리 광역시설 뭐라 그랬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광역시설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가 2개 이상 도시를 지나가면 광역시설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뜻이 나오잖아요. 기반시설 중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지나가거나 2개 이상 시군이 공동이용시설하면 다 광역시설 그러고요. 예. 그 광역시설의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설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 도로가 남양주시에서만 뺑뺑 돌면 남양주시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로가 넘어서 구리시를 넘어가게 되면 광역시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과 광역시설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같으니까 준용한다고 돼 있죠. 예. 자, 예외적 설치 관리가 나와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남양주에서 구리시 넘어가는 도로다. 그러면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우리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이번 KTX 있죠. 이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예를 들면 국가철도공단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공동구라는 게 나와요. 공동구. 자, 이 공동구가요, 예전에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요, 제가 분당에 놀러 갔었습니다. 놀러 갔더니요, 아니 너무나 도시가 깨끗해. 그래서 물론 신도시는 깨끗하겠죠. 신도시니까. 왜 깨끗한가 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길에 전봇대가 없어요. 길에 전봇대가. 야, 전봇대가 다 어디로 갔지? 그때만 이거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나가면 매일 전봇대하고 전선 보였잖아요. 근데 분당에 갔더니 길이 깨끗해서 봤더니 전기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지하에다가 터널을 만들었어요. 예. 지하 터널 거기다가 전기선,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을 다 공동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가장 겁나는 게요, 제가 운전을 안 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예. 제가 출근할 때 운전 안 하고 출근한 게 한 10년 넘었어요. 한날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강의하러 가는데요, 차를 몰고 딱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도로에서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선을 막고. 봤더니 가스관 매설 공사 같은 거 하는데요, 다 막혀 있어요. 예. 저 지각했어요. 어디 돌아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강변북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돌아갈 방법 없습니다. 지각했어요. 저는 1년에 지각하는 게요, 한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예. 진짜 저는 한 3, 4년 걸쳐서 학원에 지각을 해요. 근데 지각했어요.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또 길을 막아놨어요. 또 지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수도관 교체 공사, 똑같은 위치에 한 번은 수도관, 한 번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아스팔트 깔고 또 부시고 또 파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그 다음부터는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왜? 지하철 시간 정확하잖아요.
지하철 타고도 한 번 지각한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도. 한날 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사실 삑 쓰는 거예요. 좀 넘어질 뻔했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한 1, 2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기관사가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인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 열차에서 하차하시고 다음 열차로 갈아타 주시기 바랍니다. 딱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봤더니 한 10몇 메타 앞에요. 신발 두 개가 신발이 한 짝 놓여 있는 거 두짝이 이렇게. 신발에 종이가 이렇게 꽂혀 있는 편지 같은 꽂혀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예, 한 10몇 메타 그러니까 이쪽 출구 반대쪽 출구쯤 되니까 신발이 한 짝이 나란히 놓여 있고 편지 같은 게 또 꽂혀 있어 신발에. 좀 있으니까 119가 와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각했어요. 30분.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각한 이유를.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 신발 사진 찍어가지고 학원에 와서 학생들한테 오늘 제가 그 게을러서 지각한 게 아니고 혹시나 못 믿겠으면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안 믿을까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자, 일단 우리 전봇대 없어지니까 뭐가 좋아져요? 미관. 그 다음에 하수도관, 수도관 교체한다고 땅을 파는 일이 없죠. 교통 치증이 없겠죠. 교통이 좋아져요. 도로를 매일 파헤치는 일이 없죠. 한번 파헤쳤다 묻잖아요. 도로가 울퉁불퉁해져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공동 뜻을 한번 보시면, 자, 공동구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구의 뜻은 그 앞에 또 나와요. 이거 막 흩어놨어.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공동구의 뜻이 그 앞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144페이지에 11번에 나와요. 144페이지 11번에 공동구라고 나오죠. 자,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 공동구의 개념이 난 거고요. 다시 이제 190페이지로 오시면은 우리의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서 1번에 공동구 설치 의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밑에 박스가 다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이거 예전에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라 그랬거든요.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바뀌었고요. 도청 이전 신도시, 우리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으로 이사 갔죠. 이게 바로 도청 이전 신도시예요. 예. 자, 요런 데가 규모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그 우리 공동구에 대한 이제 뜻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및 관리 비용 나오죠. 그래서 관리 의무자, 관리 비용, 유지 관리 계획 5년마다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그냥 우리 국어책 읽듯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1페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요,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공인중개사학원에 공부하러 왔더니 갑자기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 헌법재판소는요, 그 판례는 법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와. 예. 그렇지만 우리 아주 쉽게 여러분들 그 옛날 얘기 듣는 기분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주 쉽게. 예. 자, 이것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입니다. 우리 매수 청구가 뭐냐 그러면 내 땅을 사가라는 것을 매수 청구라 그래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남양주 시장한테 내 땅 사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매수 청구권이라 그래요. 내 땅 사가 하는 거 매수 청구권.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우리 성남시라고 있죠. 이 경기도 성남시는요, 도시가 아주 특징이 많은 도시예요. 이 성남시는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위성 도시예요. 서울의 위성 도시.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성남시는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려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예전에 청계천이 맑은 물이 흘렀다 그럽니다. 서울에. 그래서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라 그래서 청계천. 맑은. 예. 근데 그 청계천 주변에 판잣집들이 무척 많았다 그럽니다. 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어요. 혹시 청계천 주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청계천 주변 모습을 찍어놓은 그 흑백 사진들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진짜 맑은 물이 흐르고요. 거기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무허가 판잣집들이잖아요. 근데 서울이 재개발이 되고요. 서울에서 이제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무허가 판잣집들을 다 철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을 복귀했어요. 이렇게 지금 다시 복원 사업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우리 무허가 판잣집에 살던 그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거기가 성남시예요. 예. 그러니까 성남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의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울의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시예요. 그래 경기도 성남시의 특징은요, 평지가 별로 없어요. 다 언덕이고요. 이렇게 언덕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시킬 때 한 대지가 한 20평밖에 안 되는 대지에 다가구 주택을 다닥다닥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남시 주택가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옥상을 뛰어넘고 도망갔어요. 뛰어넘어서 다 붙어 있으니까 다 뛰어다닐 수 있어요. 옥상을 갖다가. 예. 그러면 당시 1970년대 말부터 80년 초까지래요. 그래서 70년대부터 해서 80년 초까지 성남시의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1번 활기차다, 2번 칙칙하다. 칙칙한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럽니다. 그 제가 문 특정 도시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이 10남매거든요. 예. 우리 할아버님이 8남매. 예. 그러면 저한테 이제 육촌 누나 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육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누나가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엄청나요.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동갑 정도로 엄청나신 분인데, 이제 늦게 이제 시집 가시려고 이제 선보러 나갔는데요. 남자가 물어보더래요. 어디 사시냐고. 성남시 상대원동에 삽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2번 안 만나려는 거예요. 성남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예전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왜 이 성남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 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 있죠. 성남시 판례가 제일 많아요.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제일 많은 게 성남시 판례예요. 그 이유가, 자, 당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도시계획법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도시계획법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공법이 도시계획법. 그래서 196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이 예전에는 도시계획법.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으로 처음 만들었던 도시가 성남시라고요. 그러면 경험이 없지,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성남시를 만들 때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실수를. 국민들의 권리 침해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당시에 성남시 주민들 중에서 이거
법원에다 소송할 만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지.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당시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는 원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1987년도에요. 헌법재판소가 생겨요. 헌법재판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이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이요, 이 헌법에 위반된 겁니다. 헌법 왜 위반됐냐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요, 재산권 침해를 당한 국민들한테는 손실을 보상해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법은 손실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헌법에 위반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성남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성남시인데, 자, 우리 서울에서 이제 철거민들이 계속 이주해 오거든요, 성남시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부족해지겠어요? 도로나 학교 같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 막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 성남시에다가 도로를 막 설치합니다. 근데 이 땅이 갑이라는 사람 소유 땅이에요. 갑 소유 땅인데, 요 땅에다가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초등학교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 땅을 우리 학교가 뭐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이거든. 학교.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 이 결정하면 요 땅은요, 개인 땅이 상관없어요. 자, 개인 소유 땅도 학교 설치하겠다고 결정하고요. 국유지나 시유지도 학교 설치하고 결정하면 그만이에요. 결정하고 나면 이 땅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돼요.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 보통 학교 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학교 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 부지가 됐다면 이 땅 소유자는 갑이라는 분인데, 개인 땅인데 학교 부지가 되면요, 자기 땅이라도 건물 못 지어요. 건물 신축 다 금지예요. 증축도 금지, 개축이나 재축도 금지, 다 금지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개인 소유 땅이지만 앞으로 장차 학교가 설치될 땅이잖아요. 다 금지야. 또 개인 소유 땅이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지어놨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학교가 설치가 되면요, 이 집은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철거할 집에 대해서 증축하면 안 되죠. 다 금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금지를 당했는데 만약에 6개월쯤 있다가 이제 학교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땅값을 언제 받냐 그러면 학교가 직접 설치될 때 받아요. 그러면 6개월 있다 학교 설치가 되면요, 땅값을 받겠죠, 돈으로? 그리고 이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금지당하는 것은 참을만 하지 않아요? 내 땅인데 건물 신축 금지, 내 건물을 갖다 부서진 거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것도 금지 당하고 있다가 학교가 6개월쯤 있다가 설치가 될 때 땅값을 받고 떠나는 것은 좀 견딜만 하죠. 근데 문제 생겼어요.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해서 학교 부지가 됐죠. 학교가 직접 설치가 돼야지만 돈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값. 10년 지났어. 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고 10년 동안 학교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그러면 저 사람은요, 땅값은 못 받았고요, 이 규제만 받았죠.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자기 땅에 건물 못 지었어요. 땅 그대로 놀려야 돼, 땅을. 그 다음에 자기 땅이니까 자기 집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집이 지난해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거 개축이나 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금지죠. 지붕 없는 집에서 별을 보고 자야 돼. 별을 해는 밤. 네? 그러면 여기 살지 못해 또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버려놓고요. 이 사람 피해 엄청 받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분이, 이분이가 아주머니예요. 이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나 손실봤다. 내 땅인데 10년간 이걸 임대했으면 임대료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임대도 못하죠. 땅값도 못 받아서 피해봤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손실보상 해달라 그랬어요. 법원에다가. 법원에서 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당신이 억울한 건 알겠는데 우리는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당신한테 손실보상을 해주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 억울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생겼어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갖다가 위헌 법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한 겁니다. 위헌 법률 심판 해가지고 바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 위헌 법률로 심판을 받게 되면요, 위헌 판결 나왔다. 그 법 전체나 아니면 그 법조문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요 무효가 돼버려. 망치 딱 때리는 순간 시간을 재서 그때부터 무효예요. 예. 위헌 심판에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저 갑이라는 아주머니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 권리 침해 당한 거 맞다. 단 그런데 위헌 판결은 못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하겠다 그랬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자,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은 뭐냐 그러면요, 위헌 판결의 변형 판결이라 그래요. 자, 우리 위헌 판결 하잖아요. 망치 딱 때리는 그 순간 그 법률 조문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학교 부지에 대한 법률 규정 없어지죠.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판결을 하는 것은 위헌 판결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없어져 버리면 혼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헌 판결 대신에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에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 갑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분들이 전국에 너무 많거든요.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해라 그랬습니다. 왜? 손실보상 규정 없는 게 위헌이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해라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법을 개정해서. 근데 손실보상하는 방법은 현금 보상만 손실보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상의 방법은 다양하다. 현금 보상만 보상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땅 소유자가 성남시에다가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 것도 보상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걸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대표가 학교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차라리 사가라 매수 청구권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아주머니께서 성남시에다가 저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게끔 손실보상 방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뭐 성남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자, 여기가 학교 부지라고 동네 주민들 다 알죠. 근데 이 길 건너편에 신혼 부부가 이사를 와가지고요, 애를 하나 낳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지. 야, 우리 길 건너편에 학교 부지가 돼 있어. 이 학교 설치가 되면 얘 크면은 그쪽으로 초등학교 보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커가지고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온 겁니다. 엄마, 학교는 아직 설치 안 됐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예. 이런 일이 전국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전국에요. 예. 그래서 전국에 이런 땅들을 다 확인해 봤더니요, 저 땅값만 해도요 몇백조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현금으로 보상 못 해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근데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성남시가. 거절하면 그만이야. 예. 그러면 이 제도가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생긴 제도죠. 그래서 10년을 시험 보면 한 7번 정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거하고 이 배경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요, 이해의 정도가 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나왔을 때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우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 판례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자기네들이 한 판결 중에서 스스로 감동받아서 대표 판례로 앞에다 이게 예를 들어놓은 것이 이거예요. 본인들이 한 판결인데 본인 스스로 감동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너무 재판 잘했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판례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요 판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내는 거죠. 그렇다고 이 판례를 물어볼 수는 없죠. 중개사 시험에 어떻게? 그래서 요 판례를 알고 이해한 사람은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성남시가 이 헌법재판소 판례도 만들어내고요.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법원 판례도 진짜 많이 만들어내세요. 같은 손실보상에 대한 거. 피해봤던 성남 시민들이 이제 소송을 막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기하고요. 근데 이 성남이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되겠죠. 재개발 막 되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 판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좀 이렇게 우울했던 도시가요. 성남시 분당구가 생겼죠. 분당 신도시. 그래서 현재 성남시가요. 경기도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90%가 넘는 도시예요. 예, 이제 잘 나가는 도시죠. 성남시 분당구 때문에. 지금은 아주 활기찬데 그래도 지금 성남에 가서 보면은 평지가 다 없어요. 평지가 다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허벅지가 굵어져요. 언덕이 많아가지고. 예. 자,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 그 청구 대상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서 청구 대상 토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뭐예요?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간 무단 방치됐다고 써놨네. 예. 그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사가라고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현재 지목 배우셨습니까? 예? 지목이 대가 건물 짓는 땅이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 전이나 답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 못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돼. 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요. 자, 우리 기출 문제 정답 한번 여러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OX로 대답해 보세요. 기출 문제들입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이 대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과는 관계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기출 문제 다 맞히신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맞췄는데 왜 시험장 왜 틀리지? 이해가 안 돼. 예. 그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요. 이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가 지목이 대예요. 여기가 지목이 답이야. 근데 두 개의 땅이 동시에 학교 부지가 된 거예요. 학교 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신축 금지죠. 지목이 답인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 땅이 학교 부지로 지정돼서 앞으로 신축 금지입니다 그랬어요. 땅 소유자가 막 웃어요. 당신 충격 안 받습니까? 그래서 제 땅은 논이에요. 논은 원래 건물 못 지어요. 건물 못 짓는 땅에다가 신축 금지해봤자 충격 받아요? 안 받죠. 그랬더니 당신 땅에 혹시나 건물 있을 때는 증개축도 금지입니다 그래요. 또 웃어. 논 위에는 증개축을 할 건물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 전 충격 안 받죠. 어떤 사람이 배를 몰고 가는데 네 배를 가라앉히겠다는 거예요. 막 웃어요. 내 배는 잠수함이야. 원래 물속 다니는 거야. 예.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물 못 짓게 하겠다. 충격 없잖아요. 자,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어요. 다음 달에 건물 지으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축 금지 피해봤죠. 지목이 되니까 자기 집 있을 수 있죠. 좀 부서진 거 고치려니까 증개축 금지 피해봤죠. 그러면 피해본 지목은 뭐예요? 대.
그래서 지목이 대인 소유자만 피해봤으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매수 청구 상대방은요. 여기 나오는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행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시행자. 만약에 LH공사가 학교 설치 사업 시행자였다면 LH공사가 시행자가 되고 매수 청구 상대방이 돼요. 너네들이 사가라 이거죠. 매수 절차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하면은요. 매수할까 말까 결정을 6개월 내 2년 내에 실제 매수해야 되고요. 예. 매수 여부 결정 거절할 수도 있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저 성남시가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 절차고요. 예. 그래서 사례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저 이 갑이라는 분이 아주머니인데요. 텔레비에 출연하셨어요. 방송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제가 라면 끓여서 먹고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MBC 마감 뉴스에 나왔어요. 라면 먹고 있는데 그때 오늘의 주요 뉴스 나왔어요. 오늘의 주요 뉴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께 나오셔가지고요. 제 땅이요 학교 부지로 지정된 지 10몇 년 됐는데 무슨 땅값도 안 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했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겼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방송에 나오려 그러면요 머리 좀 하고 나오세요. 좀 이렇게 깨끗하게. 예?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지도 이렇게 몸빼 바지 입지 말고 좀 이쁘게 좀 나와야 돼. 화장도 좀 하고.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너무 심하게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야 저분이 그 어려운 헌법재판소 판례를 만들어내신 분인데 머리도 좀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 머리도 좀 이쁘게. 예. 지금도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예. 자 그러면 요 내용 아시겠죠? 우리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예. 그 뒤에 나오는 매수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공부 못 하거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에 거기에 192 6번에 실효라고 나오죠. 자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해 놓고 이제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록 학교 설치 안 한 거예요. 공원 설치한다고 남의 땅에다가 공원 부지로 지어놓고 20년 지날 동안 공원 설치 안 했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결정은 없었던 일이 돼요. 이걸 실효라 그래요. 이제 풀려. 이제 자기 땅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발표한 게 전국에 공원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공원 설치하는 면적이요. 여의도 공원 면적의 수백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공원 면적이 한 수백 배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60조 원 정도가 된대요. 예. 그래서 실효 풀어주는 겁니다. 이제 시험에 매년 나왔겠죠? 20년 그렇죠? 20년. 예.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쉬는 시간에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체계도 있죠. 먼저 하나씩 다 받으세요. 네.